자, 수업합시다. 전 시간에 우리가 그러니까 뭘 배운 거야? 분자 구조를 배운 거야. 근데 그 분자 구조에서 이제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오는지 그 응용편으로 해볼게. 됐니? 우리 승우가 헷갈릴 수 있는데 혹시 니네 중학교 때 아니다. 고1 때 배웠던 거 아미노산 화학식 쓸 줄 알아? 아미노산의 구조식 그릴 줄 알아? 아미노산.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건 아미노산이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미노산인데 그려볼까? N에 H 하나 됐니? 여기에 탄소가 하나 있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지? 수소 하나, 여기에 C 하나, O 하나, OH 하나. 여기에 다른 놈 하나 있지? 뭐 있어? 겹사슬이라 그래서 뭐 다른 탄소가 하나 와서 달라붙어 이렇게. 됐어? 여러분들이 2단원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얘야. 앞으로 너희들 숙제에도 나와 있고 오늘 받을 프린트에도 이 문제 있어. 알겠어요? 여기에 결합각 몇 도? 알파. 여기에 결합각 몇 도? 베타. 됐니? 여기에 결합각 몇 도? 델타.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해서 결합각 몇 도야? 이렇게 쓰는 거. 제일 많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이걸 알파라고 했죠? 알파. 자, 결합각 몇 도? 지금 중심원소가 누구야 그러면? 질소가 돼야 되겠지? 질소는 결합 몇 번 해? 3번 했지? 지금 3번 다 했지 이제? 단일 결합으로 3번 다 한 거 알겠니? 그럼 여기 비공유 전자쌍 몇 개 있어? 한 쌍 있잖아. 그럼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있고 공유 결합을 3번 했으니까 비공유 전자쌍 한 쌍에 공유 결합 3번 한 질소는 결합각 몇 도가 돼야 돼? 107도가 돼야 되겠지. 107도야, 107도. 107도. 됐습니까? 자, 봐. 요거 아까 뭐라 했다 그랬지? 내가 베타 합시다. 베타. 중심 탄소네. 자, 중심 탄소는 결합각 몇 도겠어? 탄소는 공유결합을 몇 번 했어? 4번 했지. 비공유 전자쌍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몇 도겠어? 얘는 109.5도가 돼야 되겠지. 109.5도가 답이 돼야 되겠지. 됐니? 어유 여기 있네. 요거 있네. 감마. 됐니? 감마. 됐니? 얘 몇 도? 중심원소가 누구야? 산소. 산소는 공유결합 몇 번 해? 2번 하겠지. 안 보여? 저기 공유결합 2개 있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산소고 공유결합 2번 했죠? 됐니? 그럼 얘는 몇 도? 104.5도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104.5도가 답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구조를 줘도 너희들이 중심원소가 누군지 딱 보고 걔가 결합 몇 번 했어? 그것만 보면 되고 비공유 전자쌍 몇 개 있어? 이것만 보면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우린 그걸 보고 찾는 거야. 그걸 보고 찾는 거란다. 내 말 이해되셨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편에서 조금 이따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오니까 문제편에서 하고 오늘은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자 구조를 아는 거야. 지금 써져 있는 게 분자의 구조야. 그럼 지금 써져 있는 게 분자의 구조면 알겠니? 그럼 이제 분자의 성질로 간단 말이야. 분자의 성질까지 배우고 문제 풀 거야. 분자의 성질로 가는 거야. 분자의 성질. 문제 풀다 보면 분자 구조와 분자 성질 문제가 계속 겹쳐 나와서 다 배운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어. 됐어요? 계속 가자. 다 배운 다음에 이 문제도 다 마찬가지여서 그래. 갑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 뭐 이렇게 많아? 어디야?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그래서 이번부터는 뭐야? 분자의 성질이야. 분자의 성질. 분자의 극성이라는 말은 분자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극성이 뭐야? 모든 분자는 전기적으로 뭐 돼야 돼? 중성이야. 이 세상에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분자는 존재할 수 없어. 근데 극성, 극의 성질을 띈다는 건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극의 성질을 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극의 성질을 띈다는 건 부분적으로 극의 성질을 띈다는 거야. 그래서 봐봐.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됐니? 잘 봐야 돼 여기서. 쌍극자 모멘트에 뭐가 돼야 돼? 쌍극자 모멘트가 아니라 그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를 뭐라고 가르쳐줬지 내가? 전기음성도 차이. 그 전기음성도의 차이의 총합.
그 전기음성도 차이의 총합이 뭐는데 0이 나오는 분자들이 있어. 됐니? 그런 분자들을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다시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 다시 전기음성도 차이. 여기까지야. 전기음성도 차이야. 총합이 0이 되면 돼. 됐습니까? 자, 예를 갑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야 돼. 제일 많이 하는, 제일 쉬운 것부터 가면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애들.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애들 간다. 누구 있을까? 첫 번째부터 갈까? 이런 애들이야. 여기 그림을 점으로 찍으면 좀 헷갈릴까 봐 이렇게 찍어줄게. 이 하나 이렇게. 얘 베릴륨이지. 베릴륨은 공유결합 몇 번 해? 2번 하지. 누구랑 할까? 누구랑 할까? 수소랑 합시다. 수소. 수소랑 합시다. 수소. 이렇게. 여기서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오면 대부분 틀려. 왜 틀리는지 봐. 얘는 지금, 자, 봐. 전기음성도 차이가 얼마야? 전기음성도 차이. 됐니? 자, 봐라. 이 수소가 이쪽에서 잡아 당기는 힘 있지? 요게 얼마야? 2.2야. 근데 베릴륨이 잡아 당기는 게 얼마야? 약 1.5야. 알겠니? 그러면 얘가 2.2, 얘가 1.5라면 이쪽으로 잡아 당기는 게 얼마야? 0.7 되겠지. 잘 따라와야지. 0.7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됐니? 극성 공유 결합이야? 무극성 공유 결합이야? 극성 공유 결합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잘 문제를 읽어야 되는 게 여기를 물을 때 결합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결합. 그러니까 이 결합이 뭐냐라고 묻는 거지. 여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 결합이라는 단어는 여기 내가 공유 결합했을 때 여기를 묻는 거야. 그럼 쟤는 지금 어떻게 돼? 0.7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지. 쌍극자 모멘트가 발생했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돼야 돼? 극성을 지닌 결합이야. 공유 결합. 이렇게 대꾸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극성 공유 결합이야. 극성 공유 결합이야. 여기는 극성 공유 결합이라 그래. 극성 공유 결합. 됐니? 그럼 봐라. 여기도 마찬가지겠네. 그러면 여기도 극성 공유 결합이겠지. 얘도 이쪽으로 얼마나 잡아 당기겠어? 약 얼마? 0.7로 잡아 당기겠지. 이렇게 0.7로.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써? 화학식으로도 봐야 돼. 화학식으로 보면 어떻게 돼? 베릴륨, 수소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화학식. 정말 많이 나오는 화학식이야. 됐니? 그러니까 이 그림을 안 주고 이 화학식을 주고 나서 뭐라 그래? 얘네들은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있죠. 양쪽에 2개나 있는데. 됐습니까? 자, 시작한다. 그럼 얘네들은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은 얼마야? 이렇게 묻는 거야. 우리 여기 물리 안 배우는 친구들이 많은데, 됐니? 우리 중학교 때 물리만 배워도 알아. 하나의 물체. 얘는 이쪽으로 얼마 힘으로 당기고 0.7의 힘으로 당기고 얘는 이쪽으로 0.7의 힘으로 당긴단 말이야. 이거 물리지? 힘의 차이인 거야. 그럼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합력은 얼마야? 이렇게 중학교 걸로. 이쪽에서 0.7, 이쪽에서 0.7로 당기지? 됐니? 그럼 이 물체가 받는 힘 합력은 얼마야? 0이야.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잖아. 그러니까 우리 화학에서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지. 바로 뭐야?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은 얼마냐? 0. 0.7, 0.7. 니네 얘하고 얘 합력이 얼마냐 하는 거야. 니네 합력 얼마야? 합력. 니네 합력은 0이야. 그러니까 이 공유전자쌍과 이 공유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합력이 0인 분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봐.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분자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분자.
분자 그러는 거야. 원래 저 뒤에 가서 설명할 건데 미리 하고 갈게. 여기서 이제 봐. 그러면 물 할게. 물 잠깐만 물만 잠깐 하고 올게. 물은 됐니? 얘가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과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야. 이거 산소고 얘가 수소야. 됐니?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과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물은 어떻게 해도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이 0이 될 수가 없다. 그럼 물은 극성 분자야.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조금 이따 할게. 물은 극성 분자야. 근데 이 말을 선생님이 왜 하냐면 시험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는 극성 분자지. 쏘리 말을 잘못했다. 얘는 무극성 분자지. 물은 극성 분자지. 그러면 성질이 완전히 달라.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는 성질이 달라서 안 섞여. 그게 이따가 결론인데 여기서 할 거야. 갔다 오다 하려면 귀찮아서. 됐니? 그래서 이제 봐. 이따 결론을 이렇게 할 거야. 극성은 극성에 녹아. 무극성은 무극성에 녹아. 그럼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 이 분자식만 딱 주고 얘는 물에 녹아, 물에 안 녹아 이렇게 묻는다고. 됐니? 그럼 얘는 무극성 분이니까 물에 녹겠어, 물에 안 녹겠어? 그래, 물에 안 녹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니네 생활 속에서 물에 안 녹는 새끼들이 있지. 물과 섞이지 않는 애들이 있지. 이제부터는 걔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물이 극성 분자니까 물에 안 녹는 것들이 있겠지. 그 전부 다 뭐겠어? 무극성이야.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그 무극성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기름. 그래서 기름이 물과 안 섞이는 거야. 왜? 성질이 달라야 돼. 물질의 성질이 달라서 그런 거야. 알겠냐? 물은 이따 극성할 때 할게. 아, 물은 극성이야. 이 새끼 물에 녹아, 물에 안 녹아, 물에 안 녹아. 알겠습니까? 됐어요? 됐죠? 자, 간다. 그러면 이제 봐봐. 응용편 우리 책에 없어. 응용편 간다. 야, 참 쏘리. 야, 결합각 몇 도? 결합각 몇 도? 180도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180도야. 자, 응용편 봐. 응용편 간다. 베릴륨. 하나. 자, 응용편 가겠습니다. 여기 수소. 뭐 수소가 더 크냐? 쏘리. 여기 뭐야? 에이, 참. 그림이 마음에 안 드네요. 응용편 한다고. 베릴륨. 여기 전자 2개. 자, 간다. 이거 수소. 자, 응용편 왔어. 책이 없다. 요거 프로린. 자, 어떻게 되겠어? 자, 결합각 몇 도? 180도. 여기 결합각 몇 도? 180도. 자, 결합각은 똑같다. 그지?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의 전체 총합. 됐어? 봐봐. 볼 것도 없지요? 얘가 얼마로 잡아당겨? 제일 큰 값 4로 잡아당기잖아. 됐니? 그럼 중심값 안 봐도 돼. 얘는 이쪽으로 얼마 잡아당겨? 2.2로 잡아당긴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얘는 됐니? 180도를 갖고 있는데 누구 쪽이 훨씬 더 커? 그렇지. 플로린 쪽이 훨씬 더 크겠지. 그러면 이 공유전자쌍은 어느 쪽으로 확 치우쳐 있어야 돼? 플로린 쪽으로 확 당겨가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얘네들하고 공통점을 쓰세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얘도 극성, 공유, 뭐라 그래야 돼? 결합. 얘 극성 공유결합이잖아. 얘 극성 공유결합이야. 얘 극성 공유결합 맞지? 얘는 극성 공유결합인데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쳐서 쌍극자 모멘트 총합이 0이 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극성 뭐라고? 분자. 얘는 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쟤는 무극성 분자. 얘는 극성 분자. 됐니? 시험지에서는 직접적으로 쟤는 극성 분자다. 무극성 분자다. 잘 안 물어봐. 알겠니? 그럼 어떻게 물어봐? 얘는 물에 안 녹고 얘는 물에 녹아. 이렇게 묻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극성은 극성에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에 녹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계속합니다. 자, 가자. 책이 조금 칠판으로 그냥 설명할게요. 책이 설명이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거야. 여러 개로 막 복잡하게 돼 있어서 하나로 다 묶고 있는 거야. 자, 이번엔 봐. 중요한 거야. 비공유전자쌍 없는 3개짜리. 누구야? 풍소.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3개짜리.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얘 누구랑 결합할까? 얘 누구랑 결합할까? 수소. 얘 수소. 얘 누구? 수소. 얘 누구? 수소. 이렇게 되겠지. 됐니? 자,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승우야,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서로 다른 원자가 공유결합을 했지. 서로 다른 원자라는 건 얘 붕소, 얘 수소. 서로 다른 원자가 공유결합했지.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극성 공유결합이 돼야 되겠지.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자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극성 공유결합이야. 자, 결합각 몇 도?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결합각 몇 도? 120도. 평면 입체. 평면. 됐어요? 이거 평면. 그러면 됐어요? 얘 이쪽으로 수소가 잡아당기겠지. 얘는 이쪽으로 수소가 잡아당기겠지. 얘는 수소가 잡아당기겠지. 결합각 몇 도? 120도. 평면 120도겠지. 120도. 됐니?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몇 개 있어? 3개가 있겠지. 그 쌍극자 모멘트의 전체 총합은 얼마야?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은 얼마야? 한 점이 있고 이 한 점에서 얘가 이렇게 힘이 똑같은 힘이 120도로 잡아당겨. 세 힘의 크기가 모두 갖고 120도야. 120도야. 세 힘의 크기가 갖고 120도야. 그러면 얘네들이 합력되면 얼마 나와? 0 나오게 돼 있어. 왜? 얘하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가 정삼각형이지. 그럼 정삼각형이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요 변과 요 변이 같을 거 아니야. 세 가지 힘이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 결과 이 힘과 요 힘의 크기도 어때야 돼? 각고 방향이 180도겠지. 그러니까 합치면 얼마 나와? 0 나오는 거야. 얘 힘의 합력이 0인 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거야. 세 힘의 크기가 갖고 방향이 각각 120도일 때. 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나와. 엄청나게. 이 그림을 주지 않고 뭐라고 나오겠어? 붕소 H3. 물론 이게 H3 아니고 다른 걸로 바뀌어도 되겠지. 됐어? BH3.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분자, 결합각 120도 평면 구조물. 이렇게.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 됐니? 그러면 얘가 직접 나오겠어? 아니지. 얘가 응용편으로 나오겠지. 시험에 얘 안 나온단 말이야.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이제 뭐가 나오겠어? 하나, 둘, 셋. 이게 나오겠지. 자, 봐. 똑같이 해볼게. 얘 수소. 얘도 수소야. 됐어요? 얘 하나만 프로린으로 바꿔볼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걸 화학식으로 쓰면 잘 봐야지. 어떻게 돼? BH2F 이런 식으로 화학식이 나오겠지. 됐니? 그러면 얘는 결합각 몇 도? 결합각은 누가 결정해? 전자쌍 반발의 원리가 결정해. 얘네가 서로 세 개가 모두 공유전자쌍이고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끼리 밀지. 미는 힘의 크기가 모두 같아. 고로 얘네들의 결합각은 120도야. 얘네들의 결합각은 120도지. 근데 무엇이 달라 지금? 뭐가 달라? 봐봐.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야? 이쪽으로 잡아당길게. 2.2. 여기서 잡아당길게. 2.2. 근데 여기서 잡아당길게. 얼마 잡아당겨야 되는? 4. 누가 잡아당기는 힘이 제일 커? 얘가 제일 커야 되겠지? 그러면 이 공유전자쌍 쪽으로 다 몰려오는 거야. 그럼 얘는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야. 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쟤는 극성 분자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리는 없어. 그럼 뭐라고 물어보겠어? 그래, 물에 녹아, 물에 안 녹아. 이렇게 묻는 거야. 저 새끼 물에 잘 녹아.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죠? 이해 갔죠? 야, 우리 아까 영상 녹화 버튼 누르고 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우리 1번 간 친구가 있어서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제 하나 더 남았네. 어유, 비공유전자쌍 몇 개 있어? 4개짜리까지 있잖아. 비공유전자쌍 4개. 누구 있어? 탄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진짜 시험에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가지가 좀 많아. 탄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면 얘는 우리가 맨날 했던 거죠? 하나 수소, 하나 수소, 하나 수소, 하나 수소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뭐라 그래야 돼 얘네들? 전부 다 뭐라 해야 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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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공유전자쌍만 몇 개 있는 거야? 4개. 그럼 쟤는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다 극성 공유결합이야. 서로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다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됐습니까? 결합각 몇 도야? 결합각. 탄소 원자가 모두 공유결합만 가지고 있으니까 결합각은 몇 도야 돼? 109.5도. 지금 본인이 혹시 내가 결합각 물어봤는데 결합각을 모른다 그러면 공부 겁나 해야 되는 거야. 가장 기본이야 그게. 그래서 얘가 109.5도가 되는 거지. 구조는 무슨 구조물이어야 돼? 정사면체 구조물. 결합각 109.5도 정사면체지. 됐니? 얘네들의 합력을 총 내면 합력이 얼마야? 0.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의 전체 총 합내면 얘는 얼마 나와야 돼? 0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얘 실제 값을 쓰면 CH4가 실제죠. 됐니?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CH4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와? 이런 거 다 AB4 이렇게 나오는 거야. AB4. 1대4로 돼 있는 거야. 1대4. 1대4로 돼 있는 거야. 1대4. 1대4로 돼 있다고. 알겠니? 그러면 얘네들 전부 다 뭐야? 얘라는 뜻이야. 알겠니? 왜? A가 B랑 4번 결합했다는 건 A가 중심 원소가 4번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A는 무조건 14족 원소일 거고 B는 얘랑 4번을 공유했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17족 원소거나 수소거나 라고 돼야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 얘 제일 중요해. 얘 결합각 몇 도라고? 109.5도야. 근데 얘가 제일 많이 응용돼요. 집중 바로 해야 엄청 중요한 거야. 근데 이런 단어는 지금 선생님이 쭉 정리하고 있는 걸 수업만 잘 들어도 돼. 왜 수업을만 잘 들어도 돼? 응용이 없어. 얘는 응용이 없다고. 응용되는 걸 선생님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냥 수업 시간만 집중하면 되는데 지금 졸리면 골치 아픈 거야. 됐어요? 자, 간다. 응용편 어떻게 돼? 자, 봐. 여기 수소를 바꿀게 내가 딴 걸로. 수소만 바꾼다. 뭘로 바꿀까? 염소로 바꿀게. 얘를 염소로 바꿀게. 이렇게. 그럼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안 바뀌었어?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안 바뀌었어? 얘 아까 결합각 몇 도야? 109.5도지?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지 내가. 수소 자리를 뭘로만 바꿨어? 염소로 바뀌었지? 그럼 결합각 몇 도야?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화학식 쓴다. CH는 3개인데 염소가 하나야. 이렇게 바뀐 거야. 됐어요? 뭐 그림도 그려? 뭐 그리지 뭐. 여기에 탄소고 하나, 둘, 3개고요.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는 다 수소랑 공유결합한 거야. 수소랑. 뭐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 하나만 염소로 바뀐 거야. 얘 하나만 염소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면 뭐가 바뀌고 뭐가 안 바뀌냐 이런 걸 묻는 거라고. 알겠니? 뭐가 바뀌었고 뭐가 안 바뀌었어? 일단 첫 번째 결합각부터 할까? 결합각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안 바뀌어. 결합각을 누가 결정해? 결합각을 결정하는 건 공유전자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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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전자쌍 사이에 반발력만이 분자의
구조 분자의 결합 각을 결정한다고. 얘 공유전자쌍 4쌍이 있고 얘도 공유전자쌍 4쌍만 있으니까 얘는 분자의 구조는 안 바뀌었을 거라고. 근데 뭐가 바뀌어? 얘는 쌍극자 모멘트의 전체 총합이 얼마 나와? 0 나오겠지만 얘는 지금 염소가 잡아당기는 힘이 약 3.5로 수소들이 잡아당기는 힘보다 훨씬 더 세다고 얘가. 그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쏠려 있는 거야. 그러면 델타 부분적으로 전체는 중성이었지만 모르지만 염소 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을 거라고. 그럼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가 돼야 되겠지. 쟤는 무극성 분자인데 얘는 극성 분자야. 그럼 우리는 시험지에서 뭘 한다고? 극성 분자다 이런 직접적인 용어보다는 뭐라고 쓴다고? 물에 녹아, 물에 안 녹아 이렇게 물어봐 버린다고. 이 새끼 물에 녹겠어 안 녹겠어? 잘 녹아. 잘 녹는다고. 알겠니? 됐어요? 잘 봐. 시험에 나오면 90% 아이들 틀려오는 거니까 얘니까. 여기다 그림 계속 그려볼게. 우리 책에는 없어. 이렇게. 잘 봐. 얘가 염소로 바뀌었어. 됐어? 그럼 얘도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지, 염소. 됐니? 그럼 이쪽에서 수소.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고 얘도 효소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지. 됐어? 자, 결합각 몇 도? 결합각 몇 도? 109.5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잘 봐.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야. 알겠니? 이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린 거예요. 선생님, 얘가 왜 무극성이 극성이에요? 무극성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는 왜 무극성이라고 그러니? 아니 선생님 염소가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염소가 이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얘하고 합치면 0이잖아요 라고 그 친구가 나한테 대답했어.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싸대기를 때려버렸어. 왜? 얘하고 합쳐서 0이 되려면 얘네들이 몇 도야 돼? 180도여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얘하고 결합하면 몇 도야? 109.5도잖아 109.5도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당기는 힘과 이렇게 당기는 힘 합쳐서 0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두세 개의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일 때 합력이 0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얘는 109.5도니까 이만큼 기울어져 있겠지? 안 돼. 합력. 얘하고 합력이 될 리가 있나? 수소하고 수소가 당겨. 말도 안 되네. 얘하고도 몇 도야? 109.5도인데. 그래서 얘 이렇게 써 있어?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엄청난 극성 분자야. 내 말 이해 갔어? 그러니까 분자식을 봐도 분자 구조를 보고도 제 성질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습니까? 나머지는 뭐 똑같겠죠. 그러면 하나 더 해보면 CH 하나 CL3 그러면 얘가 CL로 바뀌었어. 뭐 볼 필요도 없죠. 엄청나게 잡아당기겠죠. 그건 극성이야. 되니? 이제 마지막만 하려고 그래. 내가 왜 여기까지 왔겠어?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전부 다 뭘로 바뀌었어? CL로 바뀌었어. 그럼 다 CL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화학식은 CL4가 돼야 되겠지. 사염화탄소.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지. 왜? 다 4개랑 똑같겠지. 얘 같은 형상이 나타난 거지. 그래서 사염화탄소 물에 안 녹아. 앞으로 사염화탄소 계속 많이 나올 거야. 염소, 염소, 탄소, 사염화탄소. 사염화탄소 물에 녹아, 물에 안 녹아? 물에 안 녹아. 사염화탄소 물에 안 녹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사염화탄소 물에 안 녹으면 어디에 녹겠어? 기름에 녹아. 알겠어? 그럼 물은 극성 분자, 기름은 무극성 분자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아, 쌍극자 모멘트의 전체 총합. 쌍극자 모멘트의 전체 총합이 0이냐 0이 아니냐만 찾는 거란다. 알겠어요? 내 말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극성 분자야. 이제부터는 극성 분자는 뭐가 있을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래.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쉬워. 왜?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어떻게 돼? 얘네들 비공유 전자쌍 있어. 잘 봐. 이제 책으로 갈게. 글 얘기가 다 귀찮다. 자, 봐봐. 이건 좀 이따 할게. 봐. 다원자 분자인데, 됐니? 비대칭 구조라 그래요. 됐니? 분자 구조가 비대칭 구조야.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극성 분자야.
비대칭 구조라는 건 봐봐. 여기에 비공유전자쌍 몇 쌍 있어? 몇 쌍 있어? 이건 아니고 됐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아까 다른 거지. 아까 한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 책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분자 구조가 비대칭 구조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비공유전자쌍이 있어. 이 말 너무 어렵지? 비공유전자쌍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다 극성이야. 됐니? 자, 얘부터 할게. 얘 봐. 얘 몇 도야? 질소. 여기 수소지. 얘 몇 도야? 107도지. 하나 107도, 하나 107도, 하나 107도. 됐니? 107도 세 개를. 됐니? 서로 잡아당기든 밀든 합해서 0 될 수가 없어. 세 힘이 합쳐서 0 되려면 세 힘의 크기가 같고 결합각이 120도 평면에서만 가능한 거야. 얘는 어때? 삼각뿔 모양의 107도 입체 모양인데 다리가 세 개지. 어떻게 합력을 내도 합력이 0이 될 수가 없어. 얘도 마찬가지지. 비공유전자쌍이 두 쌍이나 있지. 결합각은 104.5도지. 어떻게 합력을 내도 이 두 개가 104.5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합력을 내도 어떻게 돼야 돼? 0이 될 방법이 없어. 0이 될 방법이 없어. 두 힘의 합력이 0 되려면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방향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극성 분자가 돼야 되겠지. 사이아나수소. 아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한 거야. 중심원소가 탄소지만 이쪽에 질소가 당기는 힘이 크고 수소는 작아. 무조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질소 쪽으로 전자가 쏠려 들어가야 되겠지. 극성 분자야. 이건 아까 했던 거지. 수소인데 하나만 염소야. 그럼 이쪽으로 전기음순도가 겁나 크지. 109.5도지만 하나만 전기음순도가 겁나 크지. 그럼 이쪽으로 어떻게 해야 돼? 전자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극성 문제야. 이런 말이 너무 어렵지? 이런 말이 너무 어려운 거야. 뭔 말이 이렇게 어려워? 쉽게 해. 그냥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면 극성 분자야. 그냥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면 극성 분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하나 팁을 알려주자면 구조를 안 봐도 왜 울어? 하나 팁이 있는데 C하고 H로만 되어 있지. 하나 팁 알고 있어 버려. C하고 H로만 되어 있지. C하고 H. C하고 H로만 되어 있지. C하고 H로만 되어 있지. C하고 H로만 되어 있단 말이야. 화학식을 봤는데 C하고 H만 되어 있으면 이거 화학명은 탄화 수소야. 이 탄화 수소들은 전부 다 무극성이야.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알겠니? 뭐 있을까? 뭐 C 6개, H 12개. C 6개, H 6개. 난 얘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야. 몰라도 돼. C하고 H로만 되어 있잖아. 아, 쟤 물에 안 녹아. 다 뭐야? 무극성이야. 그래서 탄화수소는 가장 대표적인 뭐야? 무극성이야. 구조 몰라도 돼. 내 말 이해갔니?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분자 구조 찾고 분자의 성질 찾고 분자 구조 찾고 분자의 성질 찾고야. 이해됐어요? 분자 구조, 분자 성질이야.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아까 다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얘야 대전체. 됐니?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차이점이야. 그럼 얘는 이제 성질인가? 대전체라는 거 뭐 무슨 뜻이냐면 이거 해봐. 이게 물줄기야. 물줄기야 물. 그럼 대전체라는 건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를 띈 거지. 마이너스 갖다 댔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물줄기가 반듯하게 못 내려와. 뭘 갖다 대면 대전체 갖다 오면 이렇게 휘어지는 거지. 어느 쪽으로 휘어지는 거야? 그 대전체 쪽으로 휘어지는 거야. 됐니? 무슨 양, 이거 이제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전체를 갖다 대는 걸 전기장이라 그래. 그래서 전기장에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분자는? 극성 분자는. 그러니까 물줄기가 쭉 내려오는데 아주 강한 뭘 갖다 대면 전하를 띤 물체를 갖다 대면 뭐 돼? 물줄기가 움직이는 거야. 그 유튜브에 보면 어떤 분이 실험해 놓은 거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물줄기 내려오는데 강한 쇠막대기 같은 거, 유리막대인지 쇠막대기인지 모르겠어. 들고 막 이렇게 지휘를 해. 그럼 물줄기가 그 내가 지휘한 대로 물줄기가 막 움직여. 알겠니? 그거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그럴 게 아니라 뭐 하면 돼? 아 물은 극성이니까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근데 여기서 참기름이 쭉 내려오거나 식용유가 쭉 내려오고 있다고. 근데 거기다 암만 갖다 대봐. 식용유는 끔찍도 안 해. 그럼 뭐라 그럴 거야? 그래 식용유는 기름이니까 무극성이니까 그러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극성은 전기장에 반응하는 거야. 무극성은 전기장에 반응을 안 해요.
내 말 이해 갔습니까? 자, 봐. 이거 극성 문자와 무극성 문자에서 이게 다시 전기장이야. 똑같은 건데 이 전기장은 아까 그 물줄기 대전체하고는 좀 다른 건데 비슷한 건데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야. 됐어? 네, 혹시 저기 집에 전자레인지 있니?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있는 애들이 없어? 형편이 뉴 전자레인지 정도는 집에 있어? 있어? 있어. 형편이 좀 좋으네. 여학생들아, 됐니? 지원이 형편 괜찮다? 됐어? 전자레인지도 있고. 전자레인지는 무엇을 데펴 먹을 때 쓰지? 뭐 데펴 먹을 때 써? 수분이 있는 것만 데펴져. 알겠니? 전자레인지가 뭐지? 아, 모르겠지? 없으니까 몰라. 뉴 전자레인지 있는 다른 전자레인지가 뭐야? 쟤는 전자레인지 있대. 전자레인지 뭐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뭐야? 1초에 500만 번 바뀌는 거야.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주기적으로 바뀐다고. 알겠니?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1초에 100만 번씩 바뀐대. 그럼 물 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플러스면 마이너스인 산소 쪽이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근데 이쪽이 플러스면 이번엔 다 물 분자가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그 1초에 100만씩 바뀌어봐. 탁탁탁 하겠지. 그럼 물 분자가 있어. 탁탁탁 바뀌면서 무슨 열이 생기겠어? 분자와 분자 사이에 마찰에 의한 열이 발생하겠지. 그래서 수분이 있는 것들만 데펴지는 거야. 알겠니? 몰랐지? 됐어?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다가 참기름 넣고 데펴봐야 데펴질까 안 데펴질까? 안 데펴지는 거야. 기름은 무극성인데. 알겠니? 그러니까 참기름 집어넣고 엄마 참기름 뜨겁게 먹을게 하고 참기름을 뜨겁게 하고 전자레인지에다 띵 데피면 엄마 뭐라 해서 아유 기름은 얘야 무극성이야. 전자레인지에서 기름은 데펴지지 않아. 엄마들이 그럴 거란 말이야. 근데 또 거기서 무식하게 왜? 그러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알겠어? 아 맞다. 나 카우스한테 배워서 알고 있었어. 엄마 나 잠깐 이러는 거 알겠어? 그지? 됐어요. 그래서 전기장에서 반응하는 거 극성 문자. 전기장에서 반응하지 않는 거 무극성 문자야. 자, 봐. 그래서 극성은 극성에 놓고 무극성은 무극성에 놓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야. 끼리끼리.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야. 내 수준을 잘 모르겠지. 너희들이 본인이 살 때 내가 어떤 수준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내 주변의 친구 5명을 보면 걔들의 평균값이 너야.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키가 큰 편인가? 잘 모르겠지. 네 친구 중 5명을 골라서 걔네들 평균값을 내면 딱 네 키야. 알겠어요? 네 성적을 모르겠지. 그럼 너랑 친한 5명의 친구들을 모아서 됐니? 평균을 내면 그 성적이 너의 성적인 거야. 알겠니? 우리는 어떻게 어울리거든? 끼리 어울리는 거야. 알겠어? 사람도 물질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수준이 떨어지면 내 주변의 친구들 수준도 똑같이 떨어져 있는 거고 내 수준이 높으면 내 친구들 수준도 그만큼 높은 걸 거라는 거야. 알겠니?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너희들이 왜 서울대를 가면 좋지? 내가 서울대 나와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지. 내가 서울대를 나오면 됐니? 내 주변이 전부 다 서울대 나온 사람으로 깔린단 말이야. 그럼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보는 수익, 그들이 하는 말 그게 내가 하는 말이 되는 거라고. 알겠니? 내가 저 지방 3육 꼴통대를 다니면 내가 거기에 있으니 내 친구들도 거기에 다니는 거야. 알겠어? 왜 너희들이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 끼리끼리 어울리니까 그러는 거야. 알겠어? 극성은 극성에 놓고 무극성은 무극성에 놓아. 이걸 뭐라 그래? 끼리끼리라 그래. 끼리끼리 섞이는 거야. 그래서 물에 녹는 것들은 다 극성만 물에 녹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술, 알코올이야. 알코올은 엄청난 극성의 물질이야. 그래서 물과 술은 굉장히 잘 섞이는 거야. 물과 알코올은.
물과 알코올은 굉장히 잘 섞이는 거야. 그걸 우린 뭐라 불러? 술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소주에다가 맥주 타고 맥주에다가 위스키 타고 어떤 술이든지 잘 섞어서 휘 저으면 잘 섞이겠지. 왜? 다 극성 분자들이거든. 근데 반대로 물에다가 기름 넣고 암만 흔들어봐야 안 섞이지. 물은 뭐야? 무극성이야. 그러니까 무극성에 녹는 건 무극성끼리만 섞이는 거야. 그래서 참기름하고 들기름 넣고 섞이면 잘 섞이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극성은 극성에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에 녹아. 얘는 지금 층이 졌지? 안 섞인 거야. 물과 식용유. 근데 밑에 물이 있는 이유는 이건 뭐 물리적인 이유이지. 밑에 물이 있는 이유는 뭐겠어? 밑에 물이 있는 건 안 섞였는데 두 개가 층이 졌다는 건 밑에 놈의 밀도가 더 크니까 아래에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N헥세인 저 잘 모르겠는데요. 뭐 N헥세인 알 필요 없어. C하고 H로만 돼 있잖아. 됐니? C하고 H로만 돼 있어. 벤젠 뭔지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 C하고 H로만 돼 있는 것들 전부 다 뭐라 그랬어? 무극성 문제야. 됐니? 그 C하고 H로만 돼 있는 건 다 무극성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기성. 아까 했지. CCl4 사이마탄소, CCl4 이런 거 뭐야? AB4 수준이야. 이렇게. 1대 4결합되어 있는 것들이지. 이거 다 무극성이란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사이마탄소 물에 안 녹는 거야. 여기 또 하나 있지. 이원자 분자. 아까 했지. 전 시간에 했겠네. 이원자 분자 이런 거. 됐니? 이원자 분자는 다 무극성이야. 알겠어요? 왜 이원자 분자 다 무극성이야? 원자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아이오딘이야. 또 하나 또 아이오딘이야. 그럼 이 공유전자쌍은 서로 같은 원자가 땡기는 거지. 같은 원자가 땡기니까 어느 쪽으로도 전기 음성도 차이가 발생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들은 다 물에 안 녹는 거야.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분자들, 대기 중에 있는 거 질소 제일 많지. 산소 많지. 또 뭐 있어? CO2 많지. 얘네들 대기 중에 왜 많은 거야? 제일 많은 거야. 무극성이니까. 왜? 지구의 지표면의 70% 이상이 바다지. 바다에 안 녹는 것들일 거 아니야. 바다는 물인데. 그러니까 대기 중엔 극성 물질은 없는 거야. 알겠니? 암모니아 기체. 옛날엔 겁나 많았을 걸로 추정이. 암모니아. NH3. 됐니? 지구가 생성되고 암모니아 기체는 아마 많이 있었을 것도 같아.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 그러나 뭐야? 얘는 굉장히 무슨 문제야? 극성 물질이지. 그러니까 한번 비가 내리면 암모니아는 다 사라졌겠지. 물에 대단히 녹아서. 알겠니?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기체는 대부분 뭐야?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구가 물덩어리 행성이거든. 내 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지적 수준이 확장되어 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산화탄소가 왜 대기 중에 많아? 무극성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험에 나오면 잘 봐. 황산구리, 잘 봐. CU, SO4G 이런 물질을 뭐라 그래? 이온성 물질이라 그래. 그러면 이온성 물질은 어떤 물질이야? 그렇지. 이온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네들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공유 결합을 할 수도 없을 만큼 결합 차이가 센 거지. 전기음성도 차이가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버린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이온성 물질이야. 그럼 이온성 물질은 물에 잘 녹아? 기름성 물에 잘 녹아? 얘는 굉장히 극성이 큰 새끼들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극성이 크냐? 구리가 이온이고 황산도 이온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온화 됐다라는 건 얘네들의 공유전자쌍을 하나가 완전히 뺏어가 버린 거지. 전기음성도 차이가 너무 큰 거지. 극성이 너무 큰 거야. 그랬으니 이온성 물질 물에 잘 녹아? 기름에 잘 녹아? 물에 엄청 잘 녹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소금 물에 잘 녹아. 소금이 무슨 성 물질이거든? 이온성 물질이잖아. 그리고 우리 실험에서는 황산구리를 넣는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고1 때도 나오지만 이 구리이온 굉장히 특징적인 이온이지. 구리이온 굉장히 특징적인 이온이다. 왜? 색을 띠지. 구리이온은 색을 띈다. 구리이온 무슨 색을 띠냐? 푸른색. 알겠니? 푸른색이 되겠지. 구리이온은 푸른색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황산구리를 물에 녹이면 푸른색이 나오겠지. 구리이온 때문입니다. 다 됐다. 그래서 예시로 보면 이거 말고 예시 잠깐 봐. 이거 실험 1 보면
대전을 때 이거 대전체야. 됐니? 이게 고무풍선이야. 고무풍선에 가까이 되면 물줄기가 어떻게 돼야 돼? 고무풍선 쪽으로 쏠려오는 거야. 두 번째 실험 보면 잘 봐. 물에다 황산구리를 집어넣지. 그러니까 물에 황산구리의 구리이온 때문에 물의 색깔이 무슨 색 되는 거야? 푸르딩딩해지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N헥세인이 있는데 N헥세인은 뭐야 돼야 돼? 아까 이거 기름 성분이지. C 6개, H 12개짜리지. C하고 H로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놨어? 어디 갔니? 어디 갔어? 아이오딘 넣는데? 여기 안 넣고, 여기 있는데? 아이오딘 넣는 거. 여기다 아이오딘을 넣지. 그럼 아이오딘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이지. 그러니까 얘는 기름에 녹겠어? 물에 녹겠어? 기름에 녹아야 돼. 그래 얘는 헥세인에 녹는 거야. 근데 아이오딘도 색깔은 알아야 돼. 아이오딘 색깔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뭐의 색깔은 알고 있어야 돼? 할로젠의 색깔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실험이 아이오딘으로 우리 책은 나왔지만 학교 시험에서 아이오딘으로 나오진 않아. 뭐로 나와 우리? 뭐 나와? 할로젠의 색깔이 나오는 거지. 할로젠. 그거 꼭 알아야 돼. 프로르 분자, 염소 분자, 브로민 분자, 아이오딘 분자. 얘네들의 색은 알자고. 됐어요? 그래서 프로린 무슨 색이야? 다망색. 염소 무슨 색이야? 황색 또는 노란색. from 젓갈색. 알겠니? 젓갈색이라는 건 갈색인데 붉은색을 띌 만큼 진한 갈색이라는 뜻이야. 젓갈색. 아이오딘 보라색. 요 색깔 외워야 돼. 알겠니? 왜냐면 이 실험 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이 책은 어딨어? 난 왜 여기 있네. 아이오딘을 자꾸 못 찾아. 아이오딘으로 실험했지만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실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지. 됐습니까? 이 실험 너무 많이 나와. 뭘 쓰고 있는 거요? 설마 모르는 거 아니잖아. 이거 무슨 색? 담황색이라는데 담황색이 무슨 색이냐면 노란색이 나는데 아주 옅어. 네, 아주 옅은 황색이라는 뜻이야. 담황색. 얘가 노란색. 얘가 젓갈색. 이건 다음 단원에도 나와. 알겠어? 이건 다음 단원에서 실험으로 되게 중요하고 얘는 보라색. 다시 돌아갈게요. 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됐어요. 이렇게 끼리끼리 녹는 거야. 끼리끼리 녹는 거야. 끼리끼리. 극성에 넣고 무극성 넣죠. 자, 갑니다. 야, 봐. 녹는 점과 끓는 점인데 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 클까?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 클까? 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 훨씬 더 크지. 왜냐하면 여기 어떤 분자가 극성이야. 그럼 얘가 플러스 있고 얘가 마이너스 있을 거 아니야. 극성 분자라면. 그러면 옆에 있는 애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있겠지. 이렇게. 극성 분자라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극성 분자들은 전기적 인력이 있는 거야. 극성 분자들은 전기적 인력이 있다고. 근데 무극성 분자들은 그냥 분자 간의 인력이 있는 거야. 분자 간의 인력. 만유 인력만 있는 거야. 만유 인력만. 근데 얘는 만유 인력은 이 세상에 모든 물질은 만유 인력이 있는 거야. 전량을 갖는 모든 물질은 만유 인력이 있지. 그러니까 얘도 만유 인력이 있고 얘도 만유 인력이 있는데 얘는 거기다가 무슨 인력이 더 있는 거야? 정전기적 인력이 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분자 간의 인력이 더 세.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이 세면 어떻게 돼야 돼? 그치, 얘를 끊기가 어려워, 쉬워? 어렵잖아.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때야 되겠어? 훨씬 높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극성 분자 간의 인력,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은 약한 거야. 그래서 무극성 분자들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낮은 거잖아. 그래, 아까 했던 거잖아. 산소, 질소 이런 애들, 프로린. 산소 녹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인가 그래. 197도인가? 알겠니? 그래서 공기 중에 뭘로 존재해? 기체로 존재하잖아. 기체로 존재한다는 건 뭐야? 녹는 점, 끓는 점이 너무 낮아서 기체로 존재하는 거야. 상온에서. 이해됐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녹는 점, 끓는 점 누가 높아야 돼? 극성 분자의 녹는 점, 끓는 점이 훨씬 높은 거야. 다 됐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거 아까 나왔죠?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마블링. 뭐 마블링이 정확하게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이론상은 된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봐야 되겠어. 알겠니? 물에다가 뭘 띄워? 물감. 유성 물감이야. 수성 말고 유성 물감을 이렇게 뿌려놓으면 물에 기름이 뜨겠지. 유성 물감이 뜨겠지. 그 다음에 그 종이로 그 뜬 물감을 이렇게 들었다 난대. 알겠니? 그러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불규칙한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온대. 이쁘대. 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됐어요? 그 다음에 드라이 클리닝.
드라이 클리닝이 뭔지 알지? 됐니? 됐어요? 선생님 양복 같은 거 집에서 세탁기로 안 빤단 말이야. 선생님 왜 세탁기로 안 빨겠어? 선생님 형편이 좋잖아. 고급 옷이잖아. 세탁기로 빨면 안 되지. 드라이 클리닝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세탁기하고 다른 점. 세탁기는 뭘로 세탁을 하는 거야? 물로 세탁을 하는 거야. 물로. 물로 빨래를 하는 거고 드라이 클리닝 가면 뭘로 해? 기름 성분으로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에 묻는 때들은 주로 기름성 때가 잘 안 진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거기다 세탁소로 보내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 됐어요? 그 드라이 클리닝 갔다 오면 기름, 석유 냄새 같은 거 나고 그러잖아. 또는 세탁소 같은 데 가면 냄새가 나기도 하지. 독특한 냄새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문제 2단원 분자를 다 했습니다. 와우! 됐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여기서 오늘 배운 문제하고 앞으로 좀 가야 될게요. 오늘 했던 것 좀 배우고 오늘 했던 거 배우고 오늘 했던 아주 쉬운 거니까 뭐 이런 거 OX 퀴즈입니다. 107페이지에 1번 한번 해볼까요? OX 퀴즈를 해볼까요? 좀 썰렁한데? 뭐냐?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는 극성 공유 결합 이런 문제.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 생각보다 말장난해서 당할 수도 있다. 해보자. 됐어. 유철아.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야? 왜 안 돼? 그렇지. 봐봐. 오, 유철이가 깨어있네. 극성 공유 결합을 이루어져 있지만 무극성 분자일 수 있어 없어? 있지. 아까 했던 거 뭐 있었어? 아까 우리 처음에 수업할 때 베릴륨 있었잖아. 베릴륨 또 해? 말할게. 이렇게 아까 했잖아 이런 거. 근데 베릴륨 봐봐. 아까 선생님 얘가 수소였다면 여기는 베릴륨 수소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극성 공유결합이잖아. 극성 공유결합이지? 됐니? 극성 공유결합이야. 근데 극성 공유결합인데 여기에도 수소가 또 있지 이렇게. 그럼 얘는 땡기는 쌍극자 모멘트 총합이 얼마 나와버려? 0 나와버리겠지. 극성 공유결합인데 쌍극자 모멘트 합이 0 나오니까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지. 그러면 극성 분자다? 아니야. 무극성 분자라 해서 모두 극성 분자일 수는 없어. 대부분 극성 분자가 더 많긴 하겠지만 됐어요. 모두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죠. 이원자 분자는 극성에 따라 분자의 극성이 결정해. 잘 봐. 이원자 분자 무슨 뜻이야? 이런 단어만 알아도 쉬워. 이원자 분자 무슨 뜻이야?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다시 이원자 분자라는 말은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그럼 이원자 분자는 극성에 따라 결합의 극성에 따라 됐어요? 극성이 결정돼요. 왜? 봐봐. 극성의 결합에 따라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 수소. 아이고야. 얘 수소. 됐니? 그러면 극성의 결합의 극성. 됐니? 얘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지? 그럼 무극성 분자지. 왜? 얘 어차피 똑같은 애가 땡겼으니까 뭐 계산해 볼 필요도 없지. 쌍극자 모멘트 총합이 얼마야? 0이겠지만 이번에는 다시 봐. 똑같은데 얘는 수소야. 근데 얘는 프로린이야.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이쪽을 잡아당기는 힘이 4인데 얘는 이쪽을 잡아당기는 힘이 2.2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 얘는 무슨 분자야? 무슨 결합이야? 극성 공유 결합이지. 근데 극성 공유 결합이니까 얘는 무슨 분자야? 극성 분자겠지.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라면 원자가 두 개라면 공유 결합이 하나밖에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공유 결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고로 뭐라 그러는 거야? 이원자 분자는 결합의 극성이 곧 분자의 극성이 되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 다음에 비대칭 구조의 다원자 분자. 비대칭 구조의 다원자 분자. 무슨 뜻이야? 다원자 분자. 원자가 여러 개. 이원자 분자 무슨 뜻이야? 원자 두 개가 모여서 된 분자. 그럼 다 원자 분자 뭐야? 그 원자가 여러 개. 다자가 한자를 몰라서 그렇구나. 됐니? 다자가 영희야 무슨 다?
그렇지, 만을 따. 알겠지? 한자야. 만을 따자지. 그러니까 원자가 많아. 됐니? 그런데 걔네들이 비대칭 구조야. 그럼 비대칭 구조는 무슨 뜻이야? 아까 180도도 아니고 평면 120도도 아니고 비대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뭐 이렇게 비대칭이 꼬여 있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럼 그 전체 총 함력 내면 어떻게 돼야 돼? 비대칭은 함력이 0 될 수 없어. 이게 고의 수업인데 내가 대칭과 비대칭을 여기서 설명하면 좀 그렇지? 알겠어요? 대칭. 알겠어요? 그래서 다 원자인데 원자가 굉장히 많은데 비대칭 구조야. 그러면 모두 무슨 분자가 돼야 돼? 극성이 돼야 되겠지. 말 어려워? 알겠니? 비대칭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함력이 0 되려면 아까 이거밖에 없어. 함력이 0이 되려면 세 새끼가 어떻게 해야 돼? 힘의 크기가 같고 120도여야 돼. 두 놈은 어떻게 돼야 돼? 두 놈은 180도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건 비대칭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대칭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104.5도도 하나 있었지. 됐니? 탄소. 됐니? 하나 잡고 요거 하나 얼마야? 요거 하나 얼마야? 요거 하나 얼마야? 이렇게. 됐니? 중심 원소를 중심으로 해서 104.5도, 109.5도 소리. 109.5도야. 이러면 몰라도 이것 빼고는 다 뭐가 돼야 돼? 극성이야. 그럼 얘네들의 공통적 특징 뭐야? 이것 빼고는 대부분 다 뭐가 돼야 돼? 비대칭 구조물이어야 된다고. 알겠니? 비대칭이라는 건 뭐야? 함력이 0 안 되는 걸 비대칭이라고 하자. 알겠어요? 그래서 함력이 0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두 극성에 포함됩니다. 조금 바빠지네. 벌써 다음 아이들 오네. 우와! 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보면 알잖아. 이제 우린 배워서 쭉 보면 아는 거지. 그냥 보기만 해도 답 나오지. 누구야? 극성 찾으래. 누가 극성이야? 이제 분자식 주고. 일단 첫 번째, 이원자 분자는 다 뭐야? 그렇지. 다 무극성이야. 됐니? 이원자 분자인데 같은 원자의 이원자 분자야. 됐니? 얘도 이원자 분자지만 어떻게 돼? 얘는 서로 다른 원자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분자야? 극성이겠지. 그 다음에 봐봐. 얘하고 이산화탄소 뭐야? 대칭이야. C에 산소, C 산소 이렇게 되겠지. 이중결합 180도 대칭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극성, 무극성. 무극성. 됐니? 얘는 볼 것도 없죠. 엄청난 극성. 엄청난 극성이야. 이거 엄청난 극성이야. 또 여기서 표정이 그런데 왜요? 그러면 이제 수업 끝나가는데 여기서 왜요? 그러버리면 이야 용감하게 한번 해봐. 류 왜요? 한번 해봐. 알겠어? 왜요? 됐니? 어느 쪽으로 전기음성도가 굉장히 큰 놈이 있어. 질소, 수소, 탄소가 질소랑 삼중결합, 여기 수소랑 단위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질소 쪽으로 훅 끌려갔을 거야. 왜요를 안 하네. 됐죠? 이렇게. 자, 얘는 이런 거 3번만 하자. 분자량이 비슷한 얘래. CH4. 됐니? 안 읽어봐도 되겠지. 분자량이 비슷한데 CH4야.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A, B4꼴로 나오는 건 전부 다 무극성이야. 근데 얘는 뭐야? 물이죠. H2O야. 됐니? 그럼 얘하고 끓는 점 누가 높아야 돼?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분자량이 비슷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만유인력은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야. 근데 물이 극성이니까 녹는 점, 끓는 점 누가 훨씬 더 커야 돼? 물이 훨씬 더 커야 되겠죠. 됐죠. 지나갈게요. 이게 대표적으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이제 뭐야? 아주 시험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고?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오는데 문은 닫고 와라. 오늘같이 추운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임의의 원소로 숨겨놓는 거야. 이제 숨겨놨어. 이제 숨겨놓고 뭐 하면 돼? 찾아봐. 쉬운 거야. 엄청 쉬운 거야. 찾아봐. 쉬운 거야. 이 문제 풀 때 이런 문제의 형태는 어떻게 풀어? 임의의 원소지만 이걸 실명으로 바꿔서 풀면 훨씬 빠르고 정확해. 빠르고 정확한 거야. 실명으로 바꿔. 왜 바꿀 수 있어?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 이주기. 됐잖아. 이주기란 말이죠. 그럼 쉽지 뭐.
됐습니까? 2주기 원소는 누구 있어? 설마 주기율표를 아직 또 그러진 않겠지? 됐어요. 2주기 원소에 누가 있어야 돼? 니베, 붕탄, 질, 산, 풀 이렇게 됐죠? 나 혼자 해야지. 지산 놈 쓰기는. 됐죠? 왜 그래? 2주기 원소에서 단일 결합을 4번 할 수 있는 새끼는 누구밖에 없어. 가장 바깥쪽 접질에 전자가 4개 있어야 되겠지? 2주기 14종 원소잖아.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2주기 14종 원소야. 탄소지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산소지? 왜 산소야? XX니까 무슨 원소야? 같은 원소지. 2주기 같은 원소가 무슨 결합했어? 이중결합했지. 그럼 2주기 서로 다른 원소도 아니고 같은 원소끼리 2주기 뭐밖에 없어? 산소밖에 없지. 됐어요? 그 산소네요. 하하. 근데 이제 봐라. 얘가 그럼 누구야? 탄소지? 얘가 산소지? 이중결합했지? 그럼 얘네들 한 번씩 단일결합하겠지? 2주기 원소에서 단일결합할 수 있는 애 누구야? 17종만 단일결합할 수 있지. 한 번 결합할 수 있지. 17종만. 됐어요? 그럼 얘가 17조야. 그래서 얘는 17조 누가 돼야 돼? 2주기! 프로오른. 아우 졸라 쉽잖아. 됐네? 그럼 얘네들 중에서 전기 음성도를 비교해봐라. 전기 음성도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같은 주기에서 어느 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다. 그 중에 제일 큰 놈? 프로오린. 뭐 간단하지. 얘는 2주기라 그랬으니까 2주기에서 제일 전기 음성도가 큰 건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제일 큰 놈을 찾으려면 프로오린.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순서는 뭐 볼 것도 없지. 산소, 질소, 뭐 탄소 이렇게 갈수록 커집니다. 분자, 구조를 각각 쓰세요. 아, 창피해서 쓰겠냐 이런 거. 그냥 헛! 평면 180도. 평면이란 말 빼고 직선이라고도 되고 요즘 직자도 빼고 선형이라 그래도 되고 정 사면체 100 9.5도 흥 요거 몇 도게? 평면 이게 입체하게 발음이 안 되는데 평면 이게 입체 구조물이게 평면이야. 약 몇 도? 120도. 저 평면 약 120도야. 뭐 정확하게 학교 가서 배워. 됐니? 120도인지 122도인지. 알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해. 내신은 누가 잡이다? 학교 선생님이 짱이야. 알겠어요?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돼. 우리 카우스가 그랬는데요. 그딴 소리 하면 안 돼. 알겠니? 학교 가서 선생님 카우스가 120도로 했는데요. 그러면 좀 알겠어? 그냥 선생님이 122도다. 그러면 122도인가 보다 해. 또 그다음 용감하게 또 손 들고 저 과학학원 카우스 다니는데 카우스 선생님은 120도로 했는데 선생님 그러지 마. 내신은 누가 짱이다? 학교 선생님이 짱이다. 그래서 카우스한테 수업 듣고 저거 다 알아.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교 가서 자빠져 자는 놈들은 정말 멍청한 애들이 알겠니? 됐어? 진짜 똑똑한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카우스한테 수업 듣고 학교 가서 마치 모르는 척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놈이야. 알겠니? 알겠어? 그러니까 저거 만약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120도로 수업을 하면 손을 쓱 들더니 선생님 제가 완자에서 봤는데요. 완자책은 122도로 설명이 돼 있던데요. 그러는 거야. 알겠어? 다 알지만. 알겠니? 그럼 또 선생님이 설명해 주겠지. 그렇구나. 고개를 졸라 흔드는 거야. 아하, 마치 처음 배운 것처럼. 알겠니? 선생님한테 감사의 표시. 알겠니? 그러면 선생님 물어볼 거야. 네 이름이 뭐니? 라고. 알겠어? 그러면 저 종인데요. 그러는 거 알겠어? 그러면 종인데요. 그러면 선생님 다음에 기억했다가 너네 생기부 뭐 써주고 그럴 때 뭐 수업에 참여도가 높고 수업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며 매우 성실한 학생으로 뭐 이런 것들을 써주는 거야. 알겠니? 건방 떨지 말고 알고 있지만 야리가리한 것들은 물어봐. 마치 처음 배우는 것처럼.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한다고? 감동의 물결을 보내줘야 된다고. 우와 하고. 알겠어요? 그게 비즈니스야. 선생님하고 너희들하고 관계도
알겠어? 조금 그런 눈치도 찾아. 이제 고이면 그런 것도 알아야 돼. 고이면 가서 뭐 아는 척, 에이, 120도 아닌데. 됐어요? 아까 했던 거야. 역시 찾는 문제. 이런 게 대표적인 문제야. 바쁘네. 요즘 들어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거야. 요즘 들어 유행하는 문제야. 진짜 많이 나와 요즘은. 왜 이런 문제가 요즘 들어 많이 나올까? 그렇지. 다 알아야 이걸 답을 찾는 거야. 조금만 알아서 설피 알아서는 답을 못 찾는 거지. 그게 요즘 들어 이제 내신이나 수능에서 이런 형태 문제를 많이 내는 거야. 분류하기. 알겠니? 그래서 봐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 평면에 있냐? 아, 동일 평면에 있냐라는 건 무슨 구조냐 묻는 거야. 평면 구조냐 묻는 거지.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입체 구조가 오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입체 구조 온 게 두 개고 이쪽으로 넘어온 게 두 개네. 큰 게 벌써 2대 2로 나눠진 거지. 그래서 이걸 다 보고 아, 이 뜻을 아는 자만이 풀 수 있게끔. 됐습니까? 그 동일 평면으로 갈까요? 그럼 얘 그래서 이거 동일 평면에 있는 게 누구야? H2S. 황화수소가 돼야 되겠지. 황은 16쪽이지. 산소 밑에 있어. 몇 도야? 104.5도가 돼야 되겠지. 하나 더 있겠네. 어디 있어? 그렇지. CO2 있네. CO2는 뭐가 돼야 돼? 직선형의 평면이 돼야 되겠지. 남는 거 뭐야? OU, CF4. 109.5도.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똑같이 109.5도계야. 아까 배웠지. CH3인데 CL이 하나 있으니까 얘는 극성 분자, 얘는 무극성 분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극성 분자인가? 얘 극성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갔겠지. 극성으로. 됐어요? 여기서 손 들고 얘가 왜 극성이에요? 물어보면 오늘 수업 종친 거 알겠니? 목 터져라 가르쳤는데 집에 갈 때쯤 돼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 쟤 109.5도라며요. 109.5도야. 왜 극성이에요? 그래버리면 알겠어? 가자. 뭐 이랬고 여기 뭐야? 극성 분자. 얘네 둘 중에 누가 극성이 돼야 돼? 이산화탄소 180도야. 무극성이야. 황화수소 몇 도야? 104.5도야. 그러니까 극성인가? 네, 극성인가? 이거 가 있네. 문제가 이렇게 쉬워. 얘는 문제가 너무 쉬운데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것도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는 어렵지 않아서 자 다음 시간이 우리 다음 주가 돼야 되겠지. 다음 시간에는 프린트하고 책 어디까지 풀어와야 되냐면 다 우리 아직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다 배워야 문제를 풀기가 편해서 그런 거야. 요거 조금 배우고 문제 풀고 조금 배우고 문제 풀 수 있는 단원이 아니라 전체로 한번 쫙 배우고 문제를 풀어야 돼서 문제 안 풀고 끝까지 그냥 온 거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뭐 하겠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풀겠죠. 내가 문제를 풀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풀어 와야지 같이 수업을 하겠지. 알겠니? 문제 풀어 오셔야 됩니다. 몇 페이지까지 풀어야 되니? 몇 페이지? 123페이지까지 풀어야 되니? 그래 121페이지? 123페이지까지 풀어오고 오늘 프린트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 프린트까지 풀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